프랑스 작가 조제프 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덕으로, 부자는 선으로 세상이 이름을 떨쳐라.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수중에 가진 것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곤 하죠. 여기 이런 인간의 대표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안에 등장하는 큰 며느리인데요. 그동안 사용자님은 돈 많은 며느리에게 종취급당하며 살았던 서러움이 이젠 다 해소되고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용자님과 함께 해주세요. 저는 톡톡소 달달한 연박자가입니다요. 음악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삐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과거에 슬펐던 일을 생각하면 요즘처럼 더위가 심한 날도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을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아서 나와 비슷한 바보 같은 시어머니도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며느리는 힘든 경험을 하지 않는데 저는 큰 며느리로 시집살이를 한 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겪었어요. 제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사건의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큰 아버지는 저를 너무 무시해 주셔서 그렇게 대해왔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돈만 있다면 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돈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면 이 세상에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건강할 때만 해도 형편이 이렇게까지 안 주진 않았어요. 부유하지 않았어도 두 아들과 함께 내 식사하고 먹고 굶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할 때 남편이 갑자기 원인불명의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느 순간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병원도 몇 번 다녀봤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한쪽 눈은 아예 실명되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눈 뜨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공장도 사무작업도 눈이 안 보이는데 누가 일을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아온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것뿐이라서 그냥 공장 생산직을 하게 되어 돈을 벌었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점점 기력을 잃고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노망진에는 날이 갈수록 더 들어가고 전화를 받을 만한 초등학생이 훨씬 더 나은 대신 해주어야 했습니다. 해외로 남편의 병을 돌보다 보니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째 12억을 모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치 후에 하늘은 착하게만 살던 애절한이었다고 하네요.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걸까요? 내계권도 흉악범도 전부 잘 살아가는데 왜 필체 남편이 있냐고요? 도대체 왜 저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워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불쌍했을 때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남편이 죽은 후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인 제가 희망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댈 곳이라면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야욕해도 살았어요. 우리의 존재할 의욕이 없이 잘했단 소리 안 들리려면 제가 남편 못 따라 했죠. 저는 슈퍼우먼처럼 경제활동부터 집안일까지 전부 책임지며 한 번도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들을 결혼할 때까지만 일을 악물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제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모두 남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식비 또한 만만치 않았고 남들 다른 것들 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선 자기 시간도 아끼고 열심히 일해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니 학비 때문에 정말로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애들에게 인생 연차를 쌓을 돈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죽어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지만 나에게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너 이렇게 그런 것을 나에게 사쳤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대기업, 둘째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 둘째를 먼저 소개해주니 정말 예쁘고 잘생겼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를 고르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1호를 기점으로 얘기하자면 5선 결혼보. 처음에는 이상하게 맞는 조자 예배가 끝나자 뜬금없이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내게 가까이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민규 오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결심이에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격스러워해요. 요즘처럼 바쁜 남편을 전체하다 어머니가 먼 곳에서 찾아와서 생일 축하도 하고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모습.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진짜. 그 며느리 짱짱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받아본 적이 없던 꽃다발까지 주다니. 이전에는 면회를 가준 그 신시아할 아이네. 발이 너무 소중해서 거꾸로 말린 채 방에 두었고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간 나면 항상 찾아와서 함께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같이 쇼핑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동네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전딸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달라붙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마치 딸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사돈이 제 아들에게 일을 배우도록 미국으로 부름을 받아 떠나기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날, 제게는 아쉬움이 눈물로 가득했어요. 훔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아가야, 앞으로 보고 싶어서 어찌할까. 방도 없이 보러 갈 수도 없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마늘을 가지고 있어서 웃음이 나와 그렇게 답했어요. 어머니. 전 동영상 통화를 자주 걸겠어요. 적게라도 즐겁게 지내셔야 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한 번 끌어안으며 몇 번이나 재미로 놀아요. 아쉬움을 달래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실래요, 민규야? 장인 어른 말 잘 듣고 가. 우리 고생시킬 수진이가 있으니 나는 감안해야 해. 아가야, 네 남편이 못살게 굴면 나한테 곧게 말해. 내가 전염시킬 자식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으니까. 그런 자는 며느리와 아들이 부하며 웃었어요. 안 대표는 안 되고 뭐 어느 편을 만드나 어깨를 보아야 해요. 아무튼 그렇게 둘째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한국의 큰아들과 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바로 처음 말을 떠났던 문제는 그 첫째 며느니 조였죠. 두 아들들이 얼마나 눈이 또 분지 컨면회를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신한기에 연인과 비슷한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크면 의리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고 지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돈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둘째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동부입니다. 절실한 형편을 아시고 배려해 주셔서 문화로 결혼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했더군요. 사돈 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본이 제 기준에선 헛소리 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겠어요. 하지만 돈을 합계 자고 소중히 키워나대로 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월세방은 약 9월도 남자는데 저는 거친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이렇게 했더군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내시는 건 어때요? 대신 제가 카페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만 좀 해주시고요. 허리가 그렇게 만점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부모가 그걸 하니 기겁하게 되고 이런 여자들이 많은데 먼저 같이 살자고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집안일을 해주는 것은 뭐 별것도 없는 것이에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그런 것을 시키자마자 내듯이 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면 의리가 성격이 참 똑부러지고 당당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나긋나긋하고 애교 많았던 둘째, 마늘이랑 상당히 달라 보였어요.
짐을 옮긴 당일 애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시면 되죠. 전 2층 근처에서 친절하게 대해 주신 며느리에게 고마워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나도 당신을 딸처럼 생각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우리 언니가 맛있는 거 좀 먹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하며 큰 소리로 의리 있게 먹고 싶다는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 재료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여러 다리가 아프다는 말에 어리둥절한 소파에서 쉬라고 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죠. 제가 금식하는 동안 며느리는 우리에게 신경도 안 쓰고 TV를 보았지만 그 모습조차 이쁘게 봤어요.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로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짜 친절하게 해주는 게 더 좋았어요. 잠시 후 만들어진 삼계탕을 식탁에 차려놓고 애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식탁 앞에 앉아 달콤하게 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맛있냐고 묻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맛있게 맛있는데 조금 질기니까? 잡내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아, 역시 저번에 갔던 유명한 삼계탕 집이랑 좀 다르다는 듯이 오빠 애널이 약간의 추측을 하며 제 아들에게 물어보자 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먹었어요. 전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좋아하길래 그만큼 편하게 생각한 듯이다 싶어 배랬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마늘이 곧게 자랄 것만 먹고 자랐으니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애들과 아까 한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며느리 부탁으로 우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당미러 하면서 남은 시간에 집안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히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생활비를 더 줄 것을 약속했으니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결국 변희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고 며느리도 30대 중반이라 아이를 가지려면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하느라 힘들지만 괜히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나에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크면 일가 딱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엄마가 엄마 하면서 살갑게 굴던 게 어느 날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를 못했지만 우리가 퇴근하고 오면 무슨 작업 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다니면서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빨리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세탁기를 작동시킨 후 빨래를 건진 후 며느리의 흰 블라우스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던 블라우스는 검정색 옷에 물이 들어가 회색빛이 나는 칙칙한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우리는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집안을 또 점검하다가 빨리 건조기에 넣어서 악한 냄새와 소리를 들렸습니다. 손에서 급히 고무장갑을 벗고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가 빨리 열었던 블라우스를 꺼내고 있는데 씩씩하게 된 요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깜빡하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더니 며느리는 나를 확실하게 쳐다보고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힘들게 9번이나 안겨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지금 엄마가 입고 계신 티셔츠는 20만 원짜리예요. 교사들도 이것보다 나은 옷이 없었어요. 아, 정말 옷을 개털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짜증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의 옷장은 무슨 쇼핑센터를 무릎 꿇고 한 것 같이 50가지가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정도로 화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렇게 비싼 걸 민 세탁소에 맡기지 말았으면 했는데 난 몰랐어요. 그렇죠. 며느리가 더 악을 쓰면 소리를 재료 더군요. 하아, 진짜. 아니지. 반열하라고 엄마가 다용도까지 주는데 세탁소에 맡기고 왔던 막요. 세탁소가 할 일이 아니라 엄마가 일이잖아. 거기에 대충 알고 하나 5가지를 뒀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한 게 누군데? 누가 보면 제가 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둘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소리재료는 며느리 모습에 너무 손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사람이 술사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화까지 내야 되니 요청말 너무 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많아지더군요. 극산업 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나서 며느리와 합당한 곳을 호언했습니다. 실수해도 잃을 사람은 없다고 엄마 혼자 살면서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 어딘가? 그럴 거면 그냥 나가버려. 전현 나가라는 면화 리스트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했습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며 지들 결혼시키느라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전체. 고른 걸 알지만 말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지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너무 참기 어려워 방에 들어가 버렸죠.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힐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후회도 별 수 있나요? 저는 돈도 없고 갈개도 없는데 만약 네가 매달 주문하는 생활비는 생활용품을 샀거나 식재료를 사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 있는데요. 나아가 충분한 돈을 모으기는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주 부담 없이 살면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여유가 없었고요. 며느리 입맛이 매우 세련되어서 음식을 할 때에도 비싼 좋은 재료만 사용해야 했으며 빨래를 할 때에도 반드시 최고급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 돈이 많이 들었으므로요. 게다가 결벽증이 있는 저는 성격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거의 매일 하고 청소용품과 세제를 남김없이 사용하여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실제로 돈을 아끼려면 깔끔하지 않으면 얼마나 지저분해질지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자주 청소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그날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참았다가 억지로 다시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서러워도 내 처지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죠. 세려면 며느리에게 쿨한 걸려야 했는데 내 상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예전에 내 아들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어느 날은 찌개가 너무 짜다며 밥상머리 하나만 사용했어요. 아, 엄마, 다이어트 중이라는 걸 몰랐니? 찌개를 이렇게 짜게 끓이면 나 쌀몇 그릇 먹을 시간에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찌개를 한술 떠보았지만 마대는 책임 전혀 짜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살찌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건 알고 있었지만 다이어트 음식도 아닌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짜다고 하니 조금 황당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자꾸 다이어트란 더 그려하니? 그리고 찌개는 원래 짭짤하게 먹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지. 그러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활용했어요. 내가 샐러드를 먹든 찌개를 먹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이건 다 못 먹어서 물 터는 것입니다. 재료를 넣어 다시 끓여주는 건 알아서 하세요. 정말 어린아이도 아닌데 박추정이 얼마나 심한지 며느리 입맛 맞추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면에 허리보다 더 서운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어떻게 계속 화를 내야 하는지 생각하며 밥을 먹고 있던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죠. 이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집안으로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 그렇게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연희는 몸매 관리를 위해 식이 계획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렇게 짜게 먹으면 엄마의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냥 다시 데워주세요. 어머님, 시간 많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좀 상해 선스럽게 입을 다시 말려보았습니다. 열마녀가 엄마한테 바가지를 대는데 말리지 못할 만큼 망정편이나 들어주었고 아주 돈이 많은 만주가 만나서 꽉 잡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심각했다.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찌개에 물을 넣고 다시 끓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맛이 없어졌다면 짜증을 내더라. 아니,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럼 찌 끓인다 신고하면 당연히 맛이 없겠지. 맛이 있겠냐고.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맞아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며느리가 비슷한 생활을 계속하며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알게 되면 내려갈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낮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일손이 모자라다 하면서 저는 식당에서 주방 일만 해봤을 뿐이라 서빙은 해보지 않았고 계산하는 것도 모르며 컵을 만드는 법도 몰라 거절했지만 며느리에게 계속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아침 9시까지 카페로 가서 업장을 연 다음 저에게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취급하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아침 식사 후 설거지와 집안일을 조금 해놓은 뒤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했어요. 며느리의 카페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해놓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많아서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12시 전에 카페에 도착하자면 분식을 주문했습니다. 면 이해를 아시다시피 앞치마를 먼저 주시더군요. 그리고 설거지를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설거지를 알봤자 손님들이 마신 커피나 케이크로 먹은 접시라 정도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게 문제였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 손으로 커피를 사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카페라떼 애니 카라멜로 맞춰주시더니 이 코 표정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면허리는 제게 커피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다짜고짜 바닐라 라떼 2잔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면 팔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연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날려줘야 들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해봤었어야 했지. 그러자 마늘은 나를 확 쏘아보며 찾더라. 그러면서도 손님에게 물으면 했어요. 그런데 귀찮아질까봐 작은 목소리로 진짜 바쁘다고 해야겠어. 나는 내가 마늘의 짜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주를 들고 빈 테이블이나 닦았어. 도와달라고 불렀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좀 연했어. 그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사장님으로 불러서 존댓말을 쓴 다음 일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삼사라 생각하기로 했어. 한 달 동안 일을 배우면서 익숙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물론 일을 배우는 과정 중 연일 짜증과 구박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직접 배우는 것보다는 오후 4시쯤 오는 다른 알바생에게 주로 물어보곤 했어요. 그 친구도 참 귀찮아할 텐데 고맙게도 친절하게 잘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알바생이 오늘 월급날이라며 엄청 신나하더군요. 그래서 저주에 당연히 월급이 들어올 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평소에 주던 생활비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일할 때 시급이나 월급 날짜에 대해 며느리에게 말을 듣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에 월급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알바생을 새로 고용하는데 신체가 이랬다면요. 그런데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길래 퇴근 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르바이트생이 오늘 월급을 받았다는데 난 월급이 들어온 게 없네. 혹시 깜빡했나? 그러자 그녀는 허리가 황당해하는 듯하며 말했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반응하는 며느리를 보자 아차 싶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월급을 줄 생각이 없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네 카페 직원이 전이 최저시급으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미쳤어. 내가 엄마 DM 월급을 매주 고생이 주잖아. 먹여주고 채워주는데 월급이 왜 필요해? 아니, 그리고 월급 조감해서 쓸 거면 예쁜 어린이를 뽑았어야지. 왜 엄마로서 숫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엄마는 집에 채소 중 차량을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며느리 표정을 보자 전 어디 갔다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더 개제 평생 살아보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 맞죠? 하지만 명색이 시험 아닌데.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도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서럽습니다. 그저 설천히 알겠더군요. 한 달 전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핑계를 대고 공짜로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요약하고 그 사람이 하필 만만하고 좋았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날이 갈수록 싫어졌어요. 사실 가족이라서 공짜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절하고 무시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어요. 돈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당장 끝내고 면허를 따서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게다가 월급도 받지 않아서 돈을 모아 독립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이런 생활을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도 없고 일가하더군요. 며느리가 저에게 커피 한 잔 내려주고 의자에 앉아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금 할 일 없지? 편의점점 가서 담배 에세 골드 일감은 사봐존이라고 말하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 어머니한테 담배 심부름 일은 요라고 하며 입은 벌리고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내 말 못 들었어? 4월에 담배를 그만 태면 좋겠다. 담배 이름이 어려워서 망설였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S의 골드를 사오라고 해 경매처럼 그 눈빛을 보면서 마치 홀릴 듯이 카드를 받아들고 카페 밖으로 나왔다. 머리가 멍하니 편의점을 향했다. 변이 전문인 척하여 들어가자 황금머리가 나왔지만 무릎 꿇고 들어간다 며느리의 말대로 담배를 샀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몸이 너무 아련해져서 발걸음을 뗄 수 없이 밖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쥔 담배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며 정신없이 머리를 가다듬었다. 가슴을 쓰며 제 자신에게 비난을 듣고 왔어요. 불쌍한 인간아. 회로고산 있는 그냥 콱 추가 불츠 이제 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꼭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때에 제 뒤에 있던 것은 놀랍게도 이 민가에 있는 둘째 아들 부부였어요. 순간 제가 꽃을 보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한국에, 그것도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좀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어 말했어요. 사실 조제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로 연락을 했지만 속상해서 그동안 잘 지내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민망해서 어딘가를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습을 본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보고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 웬 담배야? 엄마, 담 대표 회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한평생 담배 연기마저도 싫어하던 제가 손에 담배를 들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1. 그것은 사실이에요. 형수가 살다가 달라고 해서 그렇죠. 아들이 며느리가 깜짝 놀래서 눈이 커졌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화를 했어요. 선수가 형수가 무료로 엄마에게 담배를 사오게 시켜서.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 현수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건 야구라고. 저는 아들이 추궁하자 엎드린 서러움이 폭발하여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동안 큰 아들링을 살면서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아픈 것을 확실히 찔린 이 어둠에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서럽게 울자 졸린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종인가 정말요 정말 형님이 못 사게 근거하시는지 말야. 저한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 진짜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를 끌어안고 꺾을 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빠른 것 아닌가 크면 큰일 날 걸서 전화가 왔어요. 전 눈물 금치 못하고 휴대폰을 건네자 둘째 아들이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어 통화 버튼을 누르더니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크면 이리가 폭언을 쏟아냈답니다. 목소리가 왜 이리 크게 나는지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강력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아, 지금 손님 맞잖아. 아문 담배 한 갑을 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니까 공짜로 먹여주고 채워주면 승. 구름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휴대폰이 들고 소리를 내더군요. 지금 그거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잠깐 당황했는데 전혀 지지 않고 말했어요. 꼬마와 막 돌아온 님이 엄마 전화를 왜 받아요? 아, 와, 아니 설마 그 3일은 거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저야, 이건 당신의 엄마하고 내 문제니 상관하지 말아요. 더 넘는 아주 막 걷어 줬더니 진짜 꼬리가 사그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계속 비아는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화가 폭발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흘려야 및 승리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돈 없는 아줌마야. 그러는 너는 돈만 많으면 다냐? 인성이 개 차가운데. 곧이어 둘은 전화로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부서지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둘째만 우리는 그런저를 다독여주면서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둘째 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큰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바탕 해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둘째 아들의 말대로 짐을 싸고 큰아들을 기다렸어요. 짐 3개에 폰과 칩, 서재 물건, 라곤 옷까지 몇 개만 있더군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큰 아들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레를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러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미쳤어?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힘들게 우리 키워줄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형수가 저러는데? 그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말 좀 해봐. 둘째가 형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재료자, 큰아들이 그 손을 벌해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 뭐, 어쩌라고? 야,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못 보태준 거 있냐? 우리 처가에서는 집회주차에 조비센 옷까지 4살짜리는데 오늘 남쪽 모여주려고 어겨주고 재워줬으면 됐거든 아냐? 엄마, 형편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보기는 하겠냐고. 이 계단이 허수 덕분인가 왜? 몰라 왜? 그러자 둘째가 물건이라도 집어던질 듯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넌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팔겠다. 너 같은 건 엄마 아들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니야. 주기,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놨는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좀대해도 사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걸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이를 내어 하나 말씀드렸어요. 와, 시끄러워. 어미, 우리 집에서는 다들 난리야. 다 꺼져. 꽂아줘,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도련님이 엄마를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나는 이유를 밝히고 싶어요. 이윤을 창출하고 싶어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남고 싶어요. 지금. 나스틀에서 바뀔 거냐고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저희 사이에 쌓은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돈을 올렸습니다. 살 때 좋았던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어요. 이 상황은 너무 무섭고 당혹스러워 둘째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덜덜 떨었다. 그런데 그때 둘째 맏놀이가 크면 을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항상 성난했던 둘째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놀랐습니다. 저겨, 형인하니 이제 형님도 아니지. 애 못생기냐나 마음씨를 그따구로 쓰니까 돈을 쳐 말려주니 얼굴이 그따윈 거야. 그리고 자꾸 돈 돈거리인데 너만 덕만. 이오, 너무나도 만 야구.
진짜 부자들은 너처럼 돈으로 유지 안 털어지게 돈 몇 푼 가지고 어디서 갑질이야. 그러자 큰 며느리가 뭐라고? 이년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태연하게 최친 가방을 들고 나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가요? 이런 인간 말종이라고 더 말을 섞어서 가짜 귀만 썼어.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가서 우리랑 살아. 그래서 둘째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을 나왔어. 5년 동안 마치 감옥처럼 살았던 그 집을.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 내외와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겼어. 해외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국내로도 못 떠났던. 다녀온 저인데 둘째 아들 내외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국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관광 제소를 보고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비싼 호텔에서 조식도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둘째 아들과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집은 정말 우리 집 같았어요. 평소에 영상 통해 집안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크면 에린 해도 돈이 많지만 둘째 마늘이 내는 상상 초월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이만큼 성공했으니 사돈 어른도 참 훌륭하신 분이거죠. 아무튼 저는 아들네 집에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인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며느리한테 서구박받았던 시간은 다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둘째 아들의 도움으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그날들 대화 멀리 떨어진 것으로 깔끔한 월세 집을 구해 살고 있어요. 저 매일 짜증내고 화를 내던 그 무선하고를 더 이상 보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제야 살 것 같더군요. 아, 그 동네를 저렇게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둘째가 제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엄마의 마음이 또 크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힘든 일을 말하게 함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튼 저는 요즘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미국 시민권 자녀를 초대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가 아들네 집에서 살 수 있게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승인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동안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평소에 배우던 것들을 계속 학습하고요.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런 건 고상한 아줌마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귀향 있는 아줌마 놀이에 푹 빠졌네요. 그리고 집을 나온 후 큰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이제 집안일도 공짜로 해주고 카페에도 공짜로 해줄 노예가 사라졌으니 돈을 써서라도 사람을 쓰겠죠 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유세를 떴는데 설마 도움이 하면 쓸 데도 없겠어요. 그리고 저를 외면해도 큰 애들은 평생 동안 집 만월을 짜증 다 받아주고 초가에 빌빌거리면서 사랑하겠죠. 저는 그냥 앞으로 아들아 나 잃고 따라 너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오늘도 영어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왔어요. 말투가 얼마나 상냥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야기가 참으로 아름답네요.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어머니, 날씨가 더울 텐데 걸어 다니지 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세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에 태양이 많이 속상해요. 물을 많이 마시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세요. 우리 아름다운 둘째,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신 듯 하시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 주셨다니 하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큰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아 고생했으나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구해준 것도 없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쉽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딸 부부를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이제는 미래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꽃길만 고르기를 바랍니다. 이만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